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으로는 자주 보지만 내가 직접 해보면 잘 안 되는 낚시가 감성돔 본류 낚시입니다. 허 기자님 따라서 본류 낚시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가까이서는 무는데 멀리 흘리니까 안 낚여요. 도대체 본류 낚시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제가 본류 낚시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한계는 말씀드리지 않았구나. 다들 본류 낚시를 깊이 하고 두려워하시니까 일단 시도하고 도전해보라는 의미에서 장점만 잔뜩 나열했지, 이게 안 먹히는 사항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성돔 본류 낚시의 한계와 실상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성돔 본류와 참돔 본류는 다르다. 조류가 흘러야 감성돔이 낚인다. 조류가 없는 곳에는 감성돔도 없다. 낚시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 격언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성돔은 태생적으로 너무 빠른 조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감성돔이 빠른 조류를 싫어한다니. 그럼 왜 조류를 찾아서 장타를 때리고 그 조류가 잘 가는 물대를 골라서 출조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감성돔이 망상어나 보거, 지치 이런 잡어들에 비해서는 빠른 조류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참돔이나 돌돔, 농어, 부시리 이런 대상어들과 비교하면 느린 조류를 선호하는 물고기예요. 돔 중에서 이 빠른 조류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면은 1위가 긴꼬리 뱅에돔, 2위 참돔, 3위 돌돔, 4위 감성돔, 5위 뱅에돔입니다. 감성돔은 뱅에돔과 함께 이 거칠고 빠른 조류보다 순하고 느린 조류를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더구나 이 씨알이 커질수록 더 느린 조류를 좋아합니다. 사람도 그 젊을 때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차분한 곳, 또 조용한 곳을 찾게 되듯이 이 감성돔도 나이가 들면은 차분한 조류, 변화무쌍한 조류보다 일정한 조류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감성돔은 본류 낚시를 할 때 이 정작 본류가 빠르고 왕성하게 흐르는 시점에는 잘 안 낚입니다. 그때는 주로 참돔이 낚이죠. 감성돔은 본류가 셀 때는 본류보다 지류에서 입질하다가 이 본류가 느려지면서 이제 그 힘이 죽는 끝물이나 초물에 비로소 본류에서 입질합니다. 본류 낚시에서 5자, 6자 감성돔이 잘 낚이니까 감성돔은 빠른 조류에서 이 대물이 낚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빠른 조류에서 낚이는 게 아니라 먼 거리에서 낚이는 겁니다. 70m, 100m 흘러가서 감성돔이 입질하는 그 지점은 본류의 중심이 아니라 본류 외곽에 이제 찌가 머뭇 느리게 흐르는 지점입니다. 그 거리까지 계속 이 콸콸콸콸 찌가 흘러가는 곳에서는 감성돔이 낚이지 않습니다. 참돔 본류와 감성돔 본류. 참돔이 입질하는 유속과 감성돔이 입질하는 유속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본류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2. 급류에서는 본류 낚시가 잘 안 된다. 본류와 급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급류는 빠른 조류고 본류는 큰 조류인데, 감성돔은 본류에서는 낚이지만은 급류에서는 잘 안 낚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속을 급류라고 보느냐? 물살이 일릉일릉 눈에 보일 정도로 흐르면은 그것은 급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본류와 지류가 만나서 이 델타지대라고 부르는 선명한 삼각형의 조경지대가 형성될 때가 있죠. 그때 그 선명하게 보이는 본류가 급류에 해당합니다. 그런 급류성 본류에서는 감성돔이 잘 안 낚입니다. 그때는 본류보다 지류를 노려야 감성돔 확률이 높죠. 그러다가 이 본류의 힘이 약해지면은 지류가 소멸되면서 델타지대도 사라지죠. 그때 천천히 흐르는 본류, 초보자들이 육안으로는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유속으로 흐르는 그 본류가 감성돔 본류에 해당됩니다. 본류대의 그 뚜렷한 흐름은 사라졌지만은 찌를 던져보면은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좌우로 틀어짐 없이 한 방향으로 쭉쭉쭉쭉 흘러나가는
그런 본류가 나타날 때 감성돔은 거의 틀림없이 입질합니다. 문제는 6시간 동안의 밀물이나 썰물에서 그런 감성돔 본류가 흐르는 시간은 길어봤자 2시간, 짧게는 30분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이 본류 낚시를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찌낚시 고수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본류는 B급 본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본류가 진짜 A급 본류죠. 그런 조류를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류를 읽는 눈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3. 가을 조류는 시원하지만 겨울 조류는 춥다. 시기적으로 본류 낚시가 가장 안 되는 계절을 꼽는다면 바로 지금 1월, 2월, 한겨울입니다. 그 이유는 수온이 낮을 때는 이 감성돔들이 본류를 기피하기 때문이죠. 저는 조류를 종종 바람에 비유하는데, 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그 찬 바람을 피해서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물고기도 이 수온이 낮을 때는 그 차가운 조류를 피해서 조류가 약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름 조류는 고수온 속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물고기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지만은, 겨울 조류는 저수온 속에서 추위에 뜨는 물고기들을 더 움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온이 12도, 11도, 10도로 떨어지는 이 한겨울에는 조류가 빠른 곳보다 느린 곳, 조류가 빠른 시간보다 느린 시간에 감성돔이 낚일 확률이 더 큽니다. 제가 추자도나 태도에서 본류 낚시로 감성돔을 낚던 시기는 11월과 12월입니다. 수온이 높고 감성돔이 최고의 활성도를 보일 때죠. 하지만 1월과 2월에 그 장소에서 본류 낚시를 시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성돔이 차가워진 조류를 피해서 본류대 그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여수 안도의 백건만과 이아포, 청산도 남동쪽의 소나무에서 큰여사이, 그리고 욕지도 유동마을 홈통, 이런 곳들이 저수온기의 두각을 드러내는 포인트들인데 모두 조류가 약해서 이 찬물의 유입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울 낚시는 급류를 피해서 들어간 아늑한 홈통 지형에 일조량이 풍부한 얕은 여밭이 명당이다. 이 사실만 알아도 겨울 낚시 포인트를 잡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 저수온기에는 사리물대를 피해라. 같은 이유에서 저수온기에는 사리물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이 물순환이 왕성한 사리물대에 수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갯바위 낚시 물대는 사리물대와 죽는 물대를 적기로 보지만은 한겨울에는 이 수온이 낮은 시기에는 좁은 물대나 사는 물대의 조항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색이 탁한 고흥, 완도, 또 진도, 신안 이 해역에서는 9물부터 12물 사이에는 뻘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물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낚시가 잘 되는 만이부 지형은 사리물대는 조류가 소멸될 우려도 있습니다. 조류가 약한 것이 이 한겨울에는 호조건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조류가 전혀 없어서는 낚시가 안 되죠. 가령 이런 그 만이부 지형에서는 사리물대에 본류가 너무 세게 흐르면은 조류가 만 바깥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만 안쪽은 조류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좁은 물대에 본류가 약하게 밀려들면서 만 안쪽의 물이 더 살아서 움직이게 되죠. 지난주 조금에는 물이 잘 가더니 오늘은 8물인데도 물이 안 가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만이부나 큰 홈통 지형은 돌출된 갯바위와 달리 사리보다 좁은 물대에 이 조류가 더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감성돔 본류 낚시의 특징과 본류 낚시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감성돔은 너무 빠른 본류는 좋아하지 않는다. 본류가 지류만큼 느려질 때가 감성돔 입질 찬스다. 2. 눈에 보이는 조류보다 안 보이는 조류가 A급 조류다. 그런 조류를 간파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3. 겨울 조류는 감성돔을 더 춥게 만들기 때문에 조류가 약한 만이부나 홈통 지형이 명당이 된다.
추위에 움츠렸던 감성돔들이 다시 조류 속으로 나오는 시기는 이 수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3월과 4월이죠. 이른바 영등철이라고 불리는 연중 최고의 대물 찬스입니다. 영등철 감성돔 낚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